주가 폭락과 예금 인출 사태로 단 하루 만에 파산한 실리콘밸리뱅크. 미국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 고객인 신생기술 기업이 고금리 대출에 타격을 입었고 이들 기업의 예금이 줄면서 유동성 위기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역대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인 만큼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에 위험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뱅크의 특성을 고려하면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리콘밸리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은 2,090억 달러로 미국 16위 수준,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규모는 아닙니다. 또 금융위기 이후 강화된 규제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탄탄하다는 점도 무시 못할 부분입니다. Our banking system is fundamentally different because of the changes that we put in place in 2008. So we know that we had to build more resilience into our banking system, which allows it to withstand these kinds of shocks. 여기에 실리콘밸리뱅크가 신생 기술 기업이라는 특정 고객층에 집중했다는 점도 일반 은행과는 다른 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출 포트폴리오가 이제 가계 대출도 하고 기업 대출도 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상황에도 흔히 말하는 포트폴리오 관리가 원활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특수하게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예금주 구성이 벤처 기업들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리콘밸리뱅크처럼 특정 업종에 집중한 중소규모 은행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여기에 실리콘밸리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은행의 파산으로 신생 기술 기업까지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고객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맡긴 돈을 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을 보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예금주들을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의 해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주는 현지 시각 월요일부터 보증 한도인 25만 달러 이상 예금도 찾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대책에 납세자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여파로 뉴욕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 은행도 문을 닫았습니다. 뉴욕주 금융당국은 시그니처 은행을 폐쇄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그니처 은행에도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예금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제 금융은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을 개혁해 더 이상 연쇄 부도와 같은 도미노 현상은 없을 거라고 자신한 겁니다. Systemic large banks that were bailed out, and we're certainly not looking, and the reforms that have been put in place means that we're not going to do that again. 재무부는 이번 대책에서 주주와 담보가 없는 채권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실리콘밸리 은행 고위 경영진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은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 등 담보를 내놓는 은행에 1년간 자금을 대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지난해 3월 우리보다 한 발 늦게 금리 인상에 나선 미국. 긴축 속도는 매우 빨랐고 급기야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며 단숨에 4%대 고금리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행도 7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한미 금리는 순식간에 역전됐고 폭은 1.25%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은 지난달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때까지 미국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빨리 올리겠냐 이런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금리 격차와 환율은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미국이 다시 긴축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 금리 차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빅스텝을 밟을 경우 차이는 역대 최대 폭인 1.5%포인트를 넘어 1.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 자본이 더 높은 금리를 찾아 급격히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8달째 금리 역전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1월 외국인 채권 투자 자금 순유출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금리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입니다. 금리차 그런 요인 그것도 일부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요인보다는 해외 투자 기관 중앙은행 등의 어떤 투자 여력이 약화된 측면이라든지 과거 사례를 볼 때 실제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그렇다 해도 환율은 걱정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며 수입 물가를 자극할 경우 기껏 잡히나 싶던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5%포인트 차로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수입품의 국내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을 해서 그게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고강도 긴축을 단행할 경우 한국은행도 다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타이완의 TSMC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TSMC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와 부품 기술을 활용해 파운드리 지배력을 강화하고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30년 만에 반도체 제조의 부활을 노리고 있습니다. TSMC가 일본을 선택한 것이 일본에 가지고 있는 그 우월한 부품 소재 기술을 그리고 그 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두 나라의 반도체 연합전선은 메모리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에 나선 우리 기업에는 부담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주요 반도체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어 한국의 입지는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계에서는 어려워진 여건의 탈출구로 곧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를 푸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차량용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일 간 관계 회복은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법안 등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도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무역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자국 중심주의 정책에 어떤 예외 조항을 얻는다든지 페이버 아닌 페이버를 좀 받는 그러한 기회 요인은 분명히 생긴 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들과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을 계기로 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노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핵 탑재가 가능한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와 분당 수천 발씩 포탄을 퍼붓는 미 공군의 최신의 특수전 항공기 LC-130J의 B-1B 전략폭격기까지. 이번 달 들어 한반도를 찾은 미군 전략자산들입니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자유의 방패 본연습이 시작되면 이런 공중자산 이외에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이 전개될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미 전략자산의 대거 투입 이외에 이번 연습은 주말 이틀가량 휴식이 있었던 과거와 달리 11일 연속으로 진행되고 쌍용 연합 상륙훈련과 연합 특수작전 훈련 등 대규모 야외 훈련이 5년 만에 재개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한미연합연습이 이렇게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그 한미 군사훈련 전후에 이런 무력 시위를 했는데 지난해부터는 한미연합훈련 기간에도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한미연합훈련의 강도에 따라 강력한 맞대응 무력 시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특히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압도적 대응과 제압 능력을 강조한 만큼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더 높여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한현입니다. 지난 2007년까지 검사로 지내다 면직이 확정되며 검찰 면직 1호로 알려진 이모 씨. 이후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 씨가 검사 시절 JMS 정명석 총재를 위해 움직이다 면직된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이 씨는 먼저 지난 1999년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JMS의 여신도 납치 사건이 보도되자 반 JMS 대표 김도형 교수에게 전화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합니다. 또 서울 북부지검에서 일하면서는 김 교수의 출입국 내역을 계속해 감시하고 홍성지청에선 정 총재가 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사적으로 열람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JMS 법률팀에 소속된 이 씨가 정 총재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검사 지위를 이용해 빼낸 정보는 JMS 사건의 대응 문건을 만드는 데 쓰였는데 정 총재의 준 강제추행 등 혐의에 상담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답하라고 제안하는 내용 등이 실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런 식으로 JMS의 법적 문제를 처리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육사 출신의 장교가 이 씨와 함께 이른바 대전팀으로 활동하며 법적 문제와 VIP를 관리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김도영 교수의 출입국 사실을 국정원 4급 직원이 확인해줬다는 증언도 나왔고 심지어 수의사도 법률팀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신도들이 있고요. 법조계, 언론계, 군, 국정원, 대학 교수,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전부 확보하고 있고 재판부는 자신은 기독교 신자라며 JMS와 관련이 없다는 이모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은 피한 이모 씨는 현재 대전 지역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IT 업계에서 10년째 개발자로 일하는 A씨. 2018년 이전엔 신작 출시나 업데이트를 앞두곤 밥 먹든 야근과 특근을 반복했다고 해상합니다. 한숨도 안 잔 걸로 치면 제가 40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좀 저도 제 스스로 신기했던 거고 그런 분들 그냥 라꾸라꾸 침대 깔고 일하고 이제 졸려 막 더 이상 못하겠어 하면은 6시간 자고 그러다 주 52시간제라는 일종의 방파제가 생기면서 조금이나마 회사 밖 일상을 갖게 됐는데 한 주 최대 근무 시간이 곧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소식에 근심이 커졌습니다. 조선모사 같은 거잖아요. 그냥 조사 모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스케줄은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최대 0까지 넓히는 게 핵심으로 이렇게 되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한 달인 사업장에서 월 초에 연장근무 52시간을 다 썼다면 월말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처리해야 할 일이 쌓여 있는데 연장근로를 다 썼다고 마음 놓고 퇴근할 수 있겠느냐며 결국 근로시간 총량만 늘어날 거라고 우려합니다. 이를 몰아서 하는 체계만 확립되고 정작 쉬는 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거란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의 건강이 지켜지겠느냐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립니다. 정부는 근무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거나 4주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연장 근로를 연 단위로 관리할 경우 회사는 노동자에게 매주 64시간 근무를 넉 달 연속시킬 수 있는데 현행법도 석 달 동안 한 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직전 한 달간 주 평균 64시간 일하다 숨지면 과로사로 인정하는 것에 비춰보면 그만큼 치명적 강도의 노동이 가능해진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장시간 노동, 또 불규칙한 노동을 하면 이 자율신경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심혈관계 질환이 당연히 증가되고 또 그런 인지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따라서 증가되게 되죠. 이미 한국은 OECD 연평균 근로시간보다 199시간 더 많이 일하는 과로사회로 평가됩니다. 근로시간제 개편할 때 더 세심히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강릉 경포 관문에 있는 2층 상가 건물입니다. 집안 치마로 건물 일부는 휘어졌고 벽면은 곳곳이 갈라졌습니다. 지은 지 40년 된 이 상가는 1996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됐고 2019년 정밀안전진단에서는
가장 낮은 2등급을 받았습니다. 2등급은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이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장마철이나 태풍 때마다 물에 잠겨 건물 노후화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구조 안전성에 심각한 훼손이 와 있는 상태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좀 빠른 좀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 중인 횟집과 식당 등은 30여 곳. 일부 주민은 상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년간 8차례에 걸쳐 이주를 권고한 강릉시는 급기야 지난달 시설물 사용 금지와 퇴거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소송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은 이제 막 논의가 다시 시작된 상황. 상인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며 임시상가 대지 마련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다 보니 강릉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모든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소유주가 이제 민간이다 보니까. 예. 그런데 뭐 거기에서 뭘 지원해줘라 그런 내용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출입을 막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오는 5월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까지 고려할 방침으로 알려져 자칫 물리적 충돌도 우려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밤새 7시간 동안이나 공습경보가 울린 키이우의 새벽 하늘에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주거용 건물이 부서지고 자동차 등이 불에 탔습니다. Я чула дуже сильний вибух, дуже сильно підірвали з постелі. Я зразу вискочила і горіла перша машина тут одна.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우, 동부의 헤르손도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6기를 포함한 미사일 81발과 자폭 드론 8기를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로 에너지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으면서 하르키우 등은 전기 공급이 거의 끊겼습니다. Це дуже набридло, але ми взагалі розуміємо, що це не вина нашої влади, а це вина тих, хто до нас зайшов. 러시아가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전도 운영 전력이 또 차단됐습니다. 비상 시스템을 가동해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방사능 사고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Let me remind you, this is the largest nuclear power station in Europe, operating for the 6th time under emergency diesel generators. What are we doing? 하지만 러시아는 이번 공습도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В ответ на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2 март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киевским режимом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е акции в Бря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оруженными сил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несен массированный удар возмездия. 지난 2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러시아 서부 브ян스크주에 침투한 우크라이나 공작팀이 민간인을 공격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온라인에는 러시아 의용군이라고 밝힌 이들이 자신들이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과 친구들이 고인을 부르며 애통하게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해 29살의 의무병으로 입대해 전사한 우크라이나 여성 야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녀는 바흐무트 외곽 야전병원에서 군인들을 치료하다 러시아의 포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무술을 수련 중이었던 야나는 러시아 침공 이후 조국으로 날아갔고 바로 자원 입대해 최전방을 지켰습니다. Вона врятувала не одне життя, тому що вона працювала там довгий час. Дуже багато поранених воїнів, скажімо так, пройшли через її руки.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여군은 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기준 우크라이나 여군은 약 3만 7천 명, 전체 군인의 약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전선에서 싸우는 여군은 5천 명 이상이고 여성 저격수도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Але з іншої сторони, дякуючи війні, це дуже сумно таке казати, але я ще ніколи не пишалася так тим, що я українка. 여군이 늘어나며 군복을 여성 체형에 맞게 제작하는 자원봉사자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군들은 남성용 군복을 입어왔는데 여성 군복으로 전투력이 더 좋아지게 됐습니다. Я знаю, що для багатьох жінок насправді це велика проблема знайти собі форму, тому що там широкі стегна, там, наприклад, верх вузький, стегна широкі. 교사부터 기업인,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을 뒤로하고 전쟁터에 나온 여성들이 우크라이나를 더욱 단단히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르면 올봄 오염수 방류를 위한 막바지 공사에 한창입니다. 이와 함께 주력하는 것이 바다에 버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알리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이 오염수에 어류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ALPS処理水が含まれた海水とただの海水、普通の海水でヒラメやアワビを体内のトリチウム濃度といったものを変化が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を見せ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ができていると思っています。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는 약 130만 톤. 사고 원전에서 나온 막대한 양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2차례 정화 처리 후 바닷물에 희석해 안전하다고 강조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어업단체뿐 아니라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海に流すことはやっぱりまだ早いと思いますよ。時期尚早として。でまだまだみんなと話し合いしてから流すんだらわかるんだけどまだ話し合いもしてないし勝手に海に流すなってことはあってはならないけど。 사고 후 12년이 지났지만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선 어류는 이 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もっと漁獲量を増やすよっていうフェーズでそういうトリチウムを含むALPS処理水を排出する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るんで、やっぱタイミング的にもすごく 오염수 방류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태평양 지역 섬나라들도 일본의 방류 연기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당사국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작 지역 주민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각국에 충분히 설명해 방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이슬람 양대 신영인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주국 사우디와 이란이 7년 만에 관계 회복을 약속하자 중동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사우디와 함께 이란에 거리를 뒀던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실은 트위터를 통해 환영한다며 모두를 위한 안정적인 미래 건설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의 회담에 노력을 기울여온 이라크는 외무부 성명으로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고 이집트는 이번 합의로 영내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길 바라는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란과 맞닿아 있는 파키스탄은 중재자 역할을 한 중국을 포함해 세 나라의 지도력을 높이 샀습니다. And encouraging dispute resolution rather than encouraging perpetual disputes. So I welcome this initiative. I congratulate the leadership of all three countries.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을 확정한 시기에 외교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한 중국은 내부적으로 자축의 메시지가 잇따릅니다. 또 주권 존중과 냉전 사고 반대를 내용으로 한 국제안보구상 GSI의 성공적 실천 사례라며 시 주석의 제안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第一时间我得到这个消息的时候我是比较惊奇的所以我发了一个感叹，我说中国外交太棒了，所以我们有理由相信20大后的中国外交值得期待。 반면 미국을 최대 우방으로 둔 이스라엘에서는 중동의 반이란 진영을 만들려다 무산됐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직 총리들은 외교 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며 내부 갈등과 정부의 정치적 태만이 합쳐진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국영방송에 나와 미국과 죄수 교환을 위한 초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모든 준비를 마쳤고 미국 측이 마지막 기술적 준비로 바쁘다며 조만간 죄수들이 교환되기를 희망했습니다. موضوع تبادل زندانیان موجود بین ایران و آمریکا به یک توافقی در روزهای اخیر دست پیدا کردیم.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양측이 지난해 3월 죄수 교환 문서에 간접 서명하고 승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앞서 핵합의 복원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몇 차례 죄수 맞교환을 제안했습니다. 외신들은 유엔과 카타르, 스위스가 죄수 교환 협상을 중재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거짓말이라며 이란에 부당하게 억류된 3명의 미국인 석방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도 이란이 부당하게 구금한 미국 시민의 석방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은 70억 달러의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와 맞물려 주목받았습니다. 일부 이란 언론은 지난주 죄수 교환 문제와 함께 이 동결 자금도 풀릴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즉위 10년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의 사제 독신제가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사제 서품이 영원한 것과는 달리 사제 독신제는 교회에서 행한 일시적 처방인 만큼 재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Podría revisarse. Sí, sí. Una cosa que se. De hecho, todos los de la Iglesia Oriental están casados, los que quieren, ¿no? Ahí hacen una opción. Ante la ordenación, la opción por casarse o por ser célibes. 프란치스코 교황은 앞서 2014년에도 사제 독신제는 교조적 도그마가 아니라며 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교계에선 사제 결혼을 두고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찬성 측은 사제 결혼을 허용하면 사제 부족 사태와 성직자 성비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현실론을 들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오랜 전통의 파괴가 교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가톨릭 교계에 결혼한 사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조수아 위필드 신부처럼 결혼에 4아이를 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수아 신부처럼 성공회에서 개종한 경우를 제외하곤 결혼한 사제는 극히 드뭅니다. If the church came out and said tomorrow we're going to let married priests become the norm in the West, then I'd say, okay, let's do it, and I can show you how, because we've made it work. 교황은 몇 차례 전향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제 독신제 폐지엔 주저해 왔습니다. 교황의 이번 발언이 사제 독신제 폐지에 불씨를 제공할지 주목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